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를 말하답니다. 오늘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한 박지은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비례대표 1번으로 도의회에 입성해서 13대 의회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직접 경험한 의정활동은 어땠는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지은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영업을 하고 있고 두 아이를 키우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제주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결국 사람의 삶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없는지, 정책에서 소외되는 분들은 없는지,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제주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기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많이 듣고 깊이 고민하고 도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로 답하는 박지은이 되겠습니다. 네, 공약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13대 의회 출범을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어떠십니까? 해보시니까.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네. 기쁨은 잠시였고 예. 솔직히 무거운 책임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선택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또 특히 저희 비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주도 한 지역과 특정 세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자리이기에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압박감으로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저 더 배우고 경험으로 이제 현장에서 정말 초선 의원답게 열심히 뛸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 달여 동안 굉장히 좀 정신없이 보내셨는데 지금 거의 방학인 셈이죠? 네. 예,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 뭐 방학 같지가 않고요. 네. 그동안 저희 의정활동 뭐 업무 보고 추경 뭐 또 제가 예결위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도민 한 분 한 분께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팅이랑 간담회 미뤘던 것들을 그동안 지금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그다음에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없나라고 지금 많이 귀 기울이면서 현장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두 아이의 엄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에 또 어떻게 입문하게 됐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사실 뭐 경제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모든 분들이 같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또 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도민으로서 또 자영업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제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민원들도 듣고 이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당의 입장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또 반대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접하다 보니 제가 직접 뛰어서 현장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뭐 본인도 이제 자영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노영동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학원이요? 네, 그래서 교육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제 비례대표 1번으로 도의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1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입성을 하시게 됐는데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1번을 받으셨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저희 제주도
제주도의 당원이 약 4만 5천 명 정도가 네,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 4만 5천 명을 뭐 일일이 다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지는 않았지만 당원이 있는 곳 어디든지 찾아다녔고 거기에서 가족과 주변의 응원이 상당했던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예. 저의 정치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어떤 의원이 되겠다라고 어필을 했을 때 그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방향성이 도민들과 좀 일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진심과 노력이 이 결과로 나와서 예. 이런 좋은 결과가 돼서 이제 1번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나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의원에 도전한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이제 약하신 우리 자영업자들 힘든 부분들을 제가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변화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고 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제가 교육업종에 네. 종사도 하고 있지만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나라고 고민했을 때 누구보다 좀 자신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던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도전하면서 좀 자신 있게 네. 생각했던 부분들이 저의 삶과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다 보니 대학생 때 외국어 자원봉사단이라는 단체를 활용해서 마이스 네. 산업도 발로 많이 뛰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하기도 했지만은 네. 이제 그 전에 제가 항공사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근로자의 입장도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경영학을 인사관리를 전공을 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더불어서 살 수 있나를 많이 고민하게 되다 보니 이런 삶의 영역들을 다양한 경험을 또 네. 해외 경험 네. 그다음 근로자 노동 네. 근로자와 사업관 그다음에 부모 입장이자 교육자 입장 이런 모든 양면의 경험들이 좀 다양하게 갖고 네. 있어서 누구보다 좀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고 소통이 원활해서 정책으로 더 반영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저 자신만의 좀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참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다양한 경험보다는 좀 참 부지런히 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정치 관련해서는 좀 도전이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정치라는 게. 예. 이런 그 시작할 용기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사실 뭐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저 역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 용기가 뭐 살아온 현장과 뭐 주변에서 아무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정말 기대는 있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도 많이 달게 되는데 선거운동 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사실은 들게 되거든요. 네. 현실적 타격감도 항상 오고 네. 그렇지만 뭐 가족과 이제 주변의 지인들의 힘찬 응원 덕분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고 네. 그리고 거기 도전에 그리고 응해주시는 모든 답변들이 너무나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밖에서 봤을 때의 그 도의회, 네. 도의원하고 직접 경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뭐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그 모니터 밖에서 바라봤을 때 도의원들의 모습은 행사장 다니고 뭐 신문 방송에 이게 노출이 되면서 네. 조금 비교적으로 여유롭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저희 임기가 딱 시작이 되고 나서 1분 1초가 이렇게 바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회의 간담회는 물론이고 현장도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도민들 일정 뭐 맞춰서 한 분 한 분 만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다 보니 동료 네. 의원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상과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영향이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극한 직업이었구나를 사실 요즘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연의 역할에 또 힘을 쏟으면 쏟은 만큼 반대로 자녀분들은 참 좀 소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안쓰럽게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떠십니까? 사실 뭐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뭐 네. 속상한 부분도 많죠. 항상 속상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우리 특히 두 아이한테 가장 크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엄마 손이 필요할 지금 초등학교 두 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엄마가 이렇게 모니터로 바라보는 엄마라든가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예. 제가 이제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공유를 해주고 있다 보니 예. 자랑스러워하고 더 힘차게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예.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예. 지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보답이지 않을까 해서 미안한 마음은 잠깐 뒤로 두고 예.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이거는 충분히 메꿔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참 대견스럽네요. 네. 예. 그 의회에서 그 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소속입니다. 네. 선택하게 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선택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강력하게 지원을 했고요. 예. 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제 나름 정리를 해서 네. 그거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저의 삶과 많이 닮아 있는 부분들이 문화관광체육 쪽에 있더라고요. 뭐 마이스 산업도 문화 쪽이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든 활동들이 관광이고 또 체육 활동으로 하는 이 체화가 교육이랑도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가 가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 저의 경험이 여기에 보탬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 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저희 요즘 뭐 유행하는 K컬처가 예, 예.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원이잖아요. 이런 거를 또 전 세계에 바르게 알리고 싶다라는 한 가지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지역 경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민생 안정 예.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주 적합한 위원회가 아닐까라는 기대로 제가 지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 7월에 이제 추경 심사를 또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민선국이 위성군 도정의 주요 정책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도 보는데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위성군 도지사의 기본 기조가 민생 안정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취지와 너무 맞닿아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추경 심사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 뭐 도민의 일상 안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기조면에서는 너무나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네. 근데 거기서 특히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네. 소상공인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 뭐 일자리 확대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예. 뭐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뭐 선거 과정에서는 계속 이제 유세도 다니시고 막 네. 하셨지 않습니까? 뭐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텐데 당시에 뭐 어떤 유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무엇이고 또 가장 또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디 가나 뭐 지금 저도 물어보면 예. 지금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먹고 사는 거. 네. 예. 그냥 어디 가나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돼야 저희 경제 흐름도 좋아질 테고 예.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학부모뿐만 아니라 청년이라든가 노인 뭐 이런 경제 생활 전반적으로 사실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그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면밀히 살펴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이제 미리 저희 선거운동 기간 내에도 다른 정책은 뭐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예.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 아니고 뭐 제주 전체 뭐 이런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문화관광체육 분야 말고도 뭐 특히 관심을 따로 두고 있는 분야가 또 있을까요? 제주도에 일단은 관광이다 보니 제주도의 가장 큰 관심사, 그다음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한라산 문제. 그래서 우리 소중한 자연 환경을 지키면서 무분별한 발전보다는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이제 같이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뭐 업무보고나 추경 때도 한라산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고 지켜가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컨텐츠나 산업들을 좀 개발하고 뭔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성장 동력을 또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 안주형이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에도 말씀을 자꾸 드리긴 하지만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준비 좀 해주셔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투적, 공격적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뭐 의원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나 봐요. 이렇게 주변에서 근데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열정적이다, 진취적이다, 뭐 도전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하세요. 근데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로 저는 듣고 있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얘기를 듣고 또 거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지 누구한테 뭐 부탁하거나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까탈스럽다, 뭐 일을 너무 꼼꼼하게 하신다라고 뭐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일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열정은 잃지 않되 겸손한 자세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삶을 살고 계셨을까요? 기존의 삶과는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자영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소상공인으로 살아갔을 텐데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방안은 없을까라고 해서 뭐 학부모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사관리 전공자다 보니까 사람 성장과 조직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금을 뭐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원봉사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힘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치를 안 하셔도 참 부지런히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기 동안 가장 크게 이루고 싶은 목표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뭐 저의 지금 기조가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이제 거대한 정책 하나보다는 그래도 내 삶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청년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지원 체계를 만들고 싶은 게 하나의 바람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난치라든가 희귀 질환자, 장애인,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조금 더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럼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또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예산과 정책이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그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 밖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정치입니다. 저부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결과로 신뢰를 드리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 누구나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주,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제주, 그거를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박지은을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늘 처음의 마음 잊지 않고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은 의원과 함께 제주의 주요 현안과 의정 활동에 대한 생각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제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비례대표 의원인 만큼 초선 의원으로서의 패기와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